네, 안녕하세요. 마술입니다. 오늘은 델리게이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쓰는지, 그리고 왜 쓰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델리게이트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전 이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먼저 알고 계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좀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 num이라는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히 정수값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소 수점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이 num이라는 변수는 int로 선언됐기 때문이죠. 부동소 수점을 담으려면 이게 더블로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럴 때 이 함수를 변수에 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럴 때 델리게이트를 쓰는 겁니다. 함수를 담고 싶은 변수가 있을 때 델리게이트를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담을 변수를 한번 선언해 봅시다.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자, 잘 보세요. 델리게이트라고 쓰고요. 이 델리게이트가 담고 싶은 함수의 형태를 그 뒤에 쭉 쓰면 돼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 함수를 받고 싶은 델리게이트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의 반환값을 먼저 씁니다. 반환값 보이드죠? 보이드를 쓰고요. 이 타입의 이 델리게이트의 이름을 그 다음 적습니다. myDelegat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적습니다. 근데 이 함수는 파라미터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타입이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입을 가지고 이 함수를 지칭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타입을 가지고 이 함수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생성자를 하나 만들게요. ctor 탭 2번 생성자 만들어지고요. myDelegate에 myDelegate는 펑크테스트라고 하면 얘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myDelegate라고 하면 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델리게이트예요. 이것과 똑같죠? 하나 더 좀 선언을 먼저 해야 된다 라는 게 있지만 결국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델리게이트가 이 함수를 지칭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델리게이트 선언을 얘랑 맞췄기 때문이에요. void 파라미터 없음. 그랬기 때문에 맞춰서 들어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당연히 여기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얘는 void를 반환하는 건 똑같지만 파라미터가 다르죠. 그래서 얘를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게 델리게이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한 가지 연습을 좀 하고 가죠.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 지울게요. add라는 함수고요. a와 b를 더해서 넘겨주는 함수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얘를 받는 델리게이트를 하나 선언을 해봅시다. 같이.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델리게이트 선언은 델리게이트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고 싶은 함수의 형태를 그대로 쭉 써주면 돼요. 함수 선언할 때 그 반환값을 먼저 써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반환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델리게이트에 이름을 넣습니다. add delegate. 그 다음에 우리가 받고 싶은 함수는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받잖아요. 얘를 그대로 여기 넣어줍니다. 그러면 델리게이트가 하나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델리게이트를 인스턴스화 한번 해볼게요. add delegate는 add 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죠. 함수 호출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호출을 하면 얘가 호출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런 게 델리게이트입니다. 함수를 담는 변수라는 거예요. 이 말 이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델리게이트를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오픈마켓을 하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오픈마켓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쇼 메뉴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 함수는 나이를 하나 뭐 db나 어떤 로직에 의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age가 20보다 넘으면 어떤 메뉴를 보여주고 20보다 낮으면 다른 메뉴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get age 같은 경우는 뭐 db에서 뭐 현재 고객의 생년월일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현재 시간, 현재 일시에서 뭐 빼준다. 그 다음에 리턴을 하겠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여기다 1을 더해줘야 돼요. 우리는 0살이라는 개념이 없고 낳을 때부터 1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1을 더해줘야지 한국 나이에 맞는 계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함수를 살펴볼게요. 한국 나이 계산 방법에 맞춰서 age, 나이를 갖고 온 다음에 그 나이가 성인이라면 뭐 주류라든지 담배라든지 라는 메뉴를 보여주고 그게 아니면 그런 메뉴를 숨기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이런 기능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아주 잘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사이트가 너무 좋아서 만약에 일본에다 이걸 팔아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팔아봤는데 이상하게 메뉴가 조금 잘못 동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날 때부터 1살이 아니고 0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요. 뭐 그들의 성인의 기준은 20살이라는 건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하나 만들자. 재팬 나이 계산하는 걸 만들어서 똑같이 붙여놓고 1 빼주지 말자. 그리고 쉽게 이 메뉴도 재팬 따로 만들어서 여기 코리아나 에이지 갖고 오지 말고 재팬 에이지 가져오자. 그리고 이 함수 쓰자. 일본은, 한국은 이 함수 쓰고. 이렇게 고칠 수 있지만 이게 딱 봐도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if문을 써서 재팬 이면 이 함수를 쓰고 그게 아니면 이 함수를 쓰자 라고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계산이 또 다른 나라가 생긴다면 여기 또 ifS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전형적인 OOP에서는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그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게 바뀔 때마다 이 로직을 계속 같이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저도 그렇고 프로그래밍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델리게이트를 쓰는 걸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이럴 때는 잘 보세요. 이 함수와 이 함수에서 달라지는 건 나의 계산하는 방법뿐이에요. 다른 건 다 똑같잖아요. 이럴 땐 나의 계산하는 방식을 이 함수 밖으로 빼는 겁니다. 함수 밖으로 뺀다는 건 파라미터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의 형태를 받을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델리게이트인 거죠. 자, 우리 조금 아까 연습한 것대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델리게이트를 하나 선언을 해 볼게요.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함수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델리게이트는 어떻게 선언할까요? 델리게이트의 선언은 델리게이트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받고 싶은 함수랑 똑같이 쓰면 돼요. 우리 바나는 int고요. 이 델리게이트의 이름은 myDelegate.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없죠? 똑같이 없이 만든 다음에 세미콜론 찍으면 타입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입을 여기 넣어서 함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를 지금 2개 만들었잖아요? 이게 2개 만들 필요 없이 실제 로직에서는 재팬이면 아니 한국이면 이 로직을 넘겨주고요. 일본이면 이 로직을 넘겨주면 더 이상 2개의 함수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각각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는 하나의 함수만 더 만들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기존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이런 게 델리게이트의 쓰임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델리게이트를 쓴 비즈니스 코드를 만들면서 델리게이트를 쓴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은 델리게이트를 썼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왜 델리게이트를 썼고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코드를 만들었는지 그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00%.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이럴 때 델리게이트를 썼던 것 같은데 델리게이트 검색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 제가 왜 델리게이트를 썼는지 이해를 100%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함수는 바로 이 녀석이에요. 지금 보고 계셨겠지만 아까부터 이곳에는 파라미터로 델리게이트를 받습니다. 이 델리게이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파일명을 하나 받아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거쳐서 인터페이스 형태로 하나를 빼줍니다. 그런 함수를 받을 수 있는 델리게이트를 선언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함수로 내려와서 파일명을 어떤 로직에 의해서 만든 다음에 이 델리게이트로 받은 함수에 파일명을 넣어주고 보고 로직을 하나 받습니다. 이 보고 로직이란 게 뭐냐면 이 보고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신규 보고가 있고요. 변경 보고가 있고 취소 보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각각 할 일이 똑같아요. 신규면 신규, 변경이면 변경, 그것에 맞춘 XML 파일만 정확히 생성해주면 돼요. 근데 이 XML 파일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100% 똑같진 않아요. 아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규 같은 경우는 신규 타입을 넣어서 XML을 만들어야 되고요. 변경 같은 경우는 변경될 타입의 주소값을 넣어서 XML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게 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조금 다른 XML 만드는 방식을 각각의 로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지금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send 파일은
어떤 로직의 XML 파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든 다음에는 보고 로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파일을 전송해. 파일 전송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 XML 파일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지는 모르지만 그 XML 파일 찾아서 하나씩 서버에 전송하면 돼.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복잡한 로직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 빼고는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만 다른 거예요. 자, 이 함수를 쓰는 함수가 있어요. 바로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뭐냐면요. UI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탭이 있고 이 탭은 각각의 보고 형태를 대표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탭이 신규 탭이면 send 파일을 신규 보고 로직에 의해서 하자. 라고 지금 선언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변경 탭에 있을 때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는 send 파일을 하는데 변경 로직을 가지고 하자.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면 이 하나의 함수는 몇 번이고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재사용될 수 있어요. XML을 좀 더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XML 생기고 다른 XML 생겨도 이 함수는 그대로 재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예제와 비슷한데요. 그쪽에 설명된 게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이라고 OOP의 굉장히 중요한 그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잘 지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보고 로직에 대해서 생각을 처음 했어요. 얘는 XML 파일만 만들면 돼. 그래서 저는 각각의 보고 로직이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하길 바랬어요. 어떤 로직이든 XML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터페이스로 각각의 로직을 추상화 했고요. 그 추상화한 로직을 받을 수 있는 델리게이트를 선언해서 그 델리게이트를 가지고 하나의 함수를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델리게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사실 저는 여기 델리게이트를 쓰지 않았고요. 실제 비즈니스 코드에서는 펑크라는 걸 써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펑크 액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델리게이트를 많이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여지껏 배우신 거와 같이 델리게이트를 실제로 타입을 선언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미 만들어진 델리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되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로 좀 질문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하시기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델리게이트에 관해서는 꼭 무조건 100% 이해를 하셔야지 되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모르시는 게 있으면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라서 많이 부족했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